M 추정이론 63년도에 발표된 이론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련 이론은 세금이 전혀 없는 완전시장. 반면에 추정이론은 이제 법인세를 고려한 이론이죠. 자, 주장하는 내용은 자, 무관련과 동일하게 세 가지예요. 일명제, 이명제, 삼명제. 자, 일명제 뭐였죠? 기업가치. 이명제, 자본비용. 삼명제, 신규 투자 거부율. 자, 물론 수정이론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기본사항 때도 강조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웬만한 건 여러분들 이론은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죠. 자, 우선 일명제 기업가치. 자, 전체적 논리 구성은 무관련 할 때와 똑같이 할게요. 기업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다. 그럼 채권자와 주주 현금 흐름 합산해서 기업 현금 흐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자, 적정 할인율로 현가로 환산해서 기업가치가 얻어지죠. 자, 표를 보실게요. 자, 채권자, 무부채기업, 채권자 없죠. 부채기업, 이자. 자, 이제 법인세기 때문에 순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 영업이익에서 이자하고 법인세를 차감해야 돼. 단, 무부채기업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그냥 세금만 차감하면 무부채기업 주주 현금 흐름이고, 또 채권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주 현금 흐름이 곧 기업 현금 흐름이에요. 부채기업, 자, 이제 이자 비용 법인세 차감한 주주 현금 흐름 순이익 후에다가 채권자 거와 더하면 최종 합산한 결과가 요 기업 현금 흐름이에요. 그럼 앞서 무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부채 있는 회사나 없는 회사나 매년 버는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으로 동일했죠. 하지만 이제 법인세가 있는 회사에서는 달라져요. 자, 우선 무부채기업과 부채기업 현금 흐름 자체가 요만큼 차이가 나죠. 요게 뭘까요? 여기 이자 비용 절세액이야. 이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에 법인세율 곱한 만큼 자, 이제 부채 있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부채 없는 회사 현금 흐름보다 더 많아진다. 현금 흐름상에서 일단 얘를 확인하시고, 자, 이제 기업가치. 자, 앞서 MM이론에서는 이제 무부채기업의 자본 비용을 별도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뭐예요? 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일정하다는 건 여전히 동일하죠. 그럼 거기에서 1-세율 곱해서 법인세 차감한 후에 영업이익 이값도 매년 일정하죠. 자, 그래서 자, 매년 버는 세후 영업이익만큼의 현금 흐름이 영구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자, 걔를 로로 할인하는 게 무부채기업의 기업가치다. 자, 이제 부채 있는 회사예요. 자, 아까 부채 있는 회사 현금 흐름이 두 개 합이야. 자, 두 개는 무혐의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현가 구할 때 적용할 할인율도 자, 이제 달리 적용이 돼야 된다. 우선 세후 영업이익은 무부채기업과 동일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장 세후 영업이익은 자, 로로 할인해서, 그 다음 이자 비용 절세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건 요 현금 흐름의 우염으로 치면 요 이자가 채권자가 가져가는 현금이죠. 세율은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우염은 요 채권자 현금 흐름 우염과 똑같아요. 따라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에 대해서는 채권자 고수익률 KD로 할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요 앞에 건 바로 부채 없는 회사 거 VU와 같은 거죠. 뒤에 건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상세가 되겠죠. 이렇게 상세가 되니까 부채 곱하기 법인세율 얘만 남죠. 그래서 아마도 일명제 공식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법인세 세상에서는 부채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된다? 부채 없을 때 가치보다 요게 뭐예요? 요 BTC는 여기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다. 자, 이자 비용을 통해 얻는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 자,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가. 그래서 간목 얘를 뭐라고도 한다? 부채 통해 얻는 기업 가치의 증가 효과이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 이득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레버리지가 뭐야? 부채 사용이죠. 자, 부채 사용 통해 얻는 기업 가치 증가분. 자, 레버리지 이득.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최종 뭘 확인해야 돼요? 그럼 자본 구조가 바뀌면 곧 부채를 더 많이 쓰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부채성이 늘어나. 요 VU 어떻게 되나요? 요 VU 결정 요소들 중에 자본 구조와 관련된 건 아무도 없어요. 영업이익 로 세율이죠. 요거는 자본 구조 관계없이 자, 일정하다. 반면에 자, 이제 이자 비용 절세 효과 현가, 요 값은 부채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채성이 많아질수록 소위 이자 비용 절세 효과 현가를 점점 더 많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럼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급적 부채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최대한 부채를 많이 쓰는 것이 최적 자본 구조다. 이게 수정이론의 일명제죠. 이명제 전반적 구성은 특히 자기자본 비용 쪽은 무관련 이론과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자기자원비용. 자, 어제도 얘기했죠. 이 자기자원비용 맨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무성장 연구기업의 자기자원비용의 정의야. 단 어제와 차이점 뭘까요? 어제라는 게 무관련 얘기하는 거야. 무관련 이론과의 차이점. 자, 무관련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죠. 자, 수정이론은 법인세 고려해야 돼. 그래서 순이익구하면서 법인세까지 차감한다. 요것만 달라요. 자, 이제 무관련해서 일명제를 얘와 접목을 해서 자, 이명제 공식이 나온다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 일명제 결과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식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이 식은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돼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풀 때도 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 구조는 어제와 유사하죠. 자꾸 어제라고 하네요. 제가 어제 촬영했나 봐요. 예. 무관련 어제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래. 무관련 이론 얘기하는 거야. 예. 자, 산식구조를 보시면 자, 요 부분만큼만 차이 나요. 얼만큼? 요 1 법인세 요만큼만 차이 나죠. 그 요거 없는 식이 무관련 자기자원비용. 그럼 수정이론 자기자원비용은 저 1 효율만 요 재무위험 측정하는 과정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하지만 공식은 제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전체 구조는 똑같아요. 로는 자, 무위험의 영업위험 대가 반영된 거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본구조 부채와 관계돼 있죠. 그래서 얘가 뭐다? 재무 위험 대가다. 그럼 열통 일단 뭘 할 수 있다? 자, 부채 비율 편에도 로우는 그대로인데 재무 위험 대가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자본비용은 부채 사용 증가할수록 점점 상승한다. 자, 부채 사용 늘수록 재무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자, 그로 인해서 자기자본비용은 점점 상승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관련 이론과 수정 이론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요 부채비율 일정한 증가에 대해서 일종의 기울기라고 할까요? 어떤 비율로 상승하느냐만 다소 차이가 있는 거야. 무관련은 로-KD, 수정 이론은 거기에 1 세율 한 요 비율대로 부채비율 증가에 대해 자기자본비용 상승한다. 그래서 요 기울기 상승률은 다르지만 기본 특성은 똑같다. 자, 이제 무관련과 수정 이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이거라고 그랬죠. 가족표현자원비용. 자, 무관련 결론은 뭐였어? 그러한 자기자본비용 상승 효과가 타인자본비용 처리 목과가 정확히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가족표현자원비용은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로우로 일정하다. 자, 수정 이론은 완전 달라져요. 자, 수정 이론에서는 자, 이제 두 개가 상쇄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부채비율에 따라 가중표현자원비용이 변하게 되는데, 일단 결론은 뭐예요? 자,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가중표현자원비용은 점점 하락한다는 거죠. 사실 요 가중표현자원비용 관련 공식도 꼭 자본구조는 아니어도 불확성화해서 투자평가 이런 주제 다룰 때, 또 합병 자본비용 구할 때 이런 경우도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얘도 좀 암기해 두셔야 돼. 자, 다만 자, 요건 어떻게 나온 거다? 가중표현자원비용은 단순 계산 문제라면 정의대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단 이제 법인세이기 때문에 무관련과 달리 세후 타인자원비용, 그 다음에 자기자원비용을 평균 내야 되지. 얘를 평균 내서 계산하면 되는데, 바로 수정이론화의 자기자원비용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통해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부채가 늘어난다면 얘가 늘어나? 마이너스죠? 가중표현자원비용 어떻게 돼? 점점 하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명제의 자기자원비용 공식, 가중표현자원비용 공식, 이건 필수사항이야. 필수 암기하시고, 자, 얘를 통해서 자본구조와 자본비용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채성 증가할수록 주주 재무위험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 수익률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하지만 그런 자기자본비용 상승 효과하고 타인자본비용 절임 효과가 더 이상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 사용 증가할수록 가중표현자원비용은 하락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선 MM 수정이론 자체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310페이지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거기까지 연동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MM 수정이론 하에서 자본주가 바뀌면 이 주주의 부가 어떻게 되냐. 제 기억에 이 부분은 시험에서 따로 출제된 경험은 없었어요. 두 번째, 자본구조 변경 가축.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선 주주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 포괄적으로 이해합시다. 지금 자본구조 변경이든 뭐 새로운 투자든 합병이든 논리 구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 회사가 뭔가를 해서 기업 가치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 증가든 감소든 변화가 생기면 일단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의 경우라면 자 이게 고스란히 주주부로 귀속이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자본구조 변경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채를 더 사용해. 그럼 절소가의 증가로 기업가치가 늘어나겠지. 그 기업가치 증가하는 만큼 주주부 증가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부채를 줄이고 자기자본 늘리면 절소가 감소해서 기업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주주부 감소하는 거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에 서술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구조 변경과 주가. 요거는 우리 10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 공부할 때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야. MM은 완전 시장 전제하는데 완전 시장은 이미 효율적 시장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MM 가정하에 주가 분석해야 된다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고 보고 분석해야 되고,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주가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어떻게 돼야 돼? 즉시 충분히죠. 즉시가 뭐라 그랬어요? 공시 시점이에요. 공시 시점. 그래서 자본구조 변경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자본구조 변경을 공시한 시점이야. 즉시야. 그 시점에서 충분히 뭐라 그랬어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이야. 따라서 이제 자 이 공시된 사실대로 자본을 변경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가치의 변동분이야. 자 기업가치 변화분, 자 그만큼 공시점에서 기업가치 및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자본 변경을 실행할 때 우리가 부채 늘렸으면 자사주 매입해야 된다 그랬죠. 주식을 발행했으면 자사주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때 자 부채 발행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얼마짜리로 매입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서 있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가격에? 공시가 선행하는 거고 실제 자본주의 변경은 이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에서는 바로 이 자본주의 변경 효과가 반영된 주가죠. 자 그 주가를 이용을 해서 자 주식을 몇 주나 매입할 수 있는지 이걸 분석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 동그라미 3번 법인 세율 변화가 기업가치와 자본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인데, 자 우선 이번 예제 통해서 MM 수정이론의 기본 내용을 한번 숫자로 확인하고 요 얘기는 다시 잠깐 볼게요. 311페이지. 무부채 기업 A기업 연간 기대 영업이익 2,000, 그 다음에 자본비용 10%, 다음 무부채 기업 거죠. 뭐겠어요? 이게 로예요. MM의 로. 주식수 만주. 자 이자율 6%짜리 만만큼 영구부채 발행 조달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려고 한다. 자 법인세율 40%, 완전 자본시장. 1번 자본구조 변경 전 A기업 기업가치와 주식가격. 우선 기업가치는 자 자본주의 변경 전이니까 무부채죠. 아까 정리한 거 기억나죠? 세후 영업이익을 로로 나눠라. 영업이익에서 2천만원에서 법인세 차감하고 40% 차감하고 로 10% 나눠라. 자 12,000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주식가격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가격은 자기자본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요거 책을 보시면서 요건 뭘 구한 거예요? 기업가치 구한 거죠. 마치 기업가치 나눈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자기자본 가치 나눈 거예요. 왜? 일단 자본주의 변경 전에는 부채가 전혀 없잖아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도 기업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지, 부채 있는 회사 거고 할 때 당연히 자기자본 가치로 나눠야 돼요. 자 만주 나누니까 12,000원이군요. 자, 2번 자본주의 변경하면 기업가치와 자기자본 가치는 각각 얼마가 될 거냐. 자 부채 10,000원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MM 수정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 부채 곱하기 법인세율 이자비용 절소가만큼 부채 있는 회사가 부채 없을 때보다 기업가치가 더 커진다. 부채 없을 때 가치에다가 이자비용 절소가만 얹어주면 되죠. 약간 VU가 12,000, 거기에다가 부채 곱하기 법인세율. 그러면 부채통에 얻는 이자비용 절소가 현가가 4,000이군요. 그래서 이제 부채 쓰게 되면 기업가치가 16,000. 자 자기자본은 항상 잔여적으로 결정나는 거죠. 이게 총 기업가치 또는 자산가치야. 거기서 부채 발라내면 되죠. 부채 빼내면 자기자본 6,000이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자본구조 변경 사실을 공시한 시점에서의 주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만만큼 부채 발행에다가 자사주 매입할 거잖아요. 몇 주나 매입할 수 있냐. 그러면 간단 재무상태표 작성해서 T계정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죠. 여기가 공시 시점이에요. 공시 시점. 그래서 공시한 시점에서 곧 즉시야. 그때 어떻게 돼야 돼? 자본조 변경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분이야. 그건 물론 숫자로 확인돼 있죠. 자, 만만큼 부채 쓰게 되면 절소가 4천만큼 기업가치 증가가 예상이 되죠. 자, 요만큼, 요게 소위 충분이죠. 요만큼 기업가치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시장에 공시하면 공시하는 시점에서 기업가치가 16,000원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요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공시 시점은 절대 자본구조 변경을 한 게 아니야. 그럴 것이라는 걸 시장에 공시한 것 뿐이지, 아직은 자본구조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부채는 여전히 빵이다.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공시점에서는 반영된 16,000 전부 자기 자본이다. 그게 주식이 만주기 때문에, 자, 이제 주가 구하면 어떻게 돼요? 1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 공시하는 순간 원래 12,000원이었던 이 주식이 16,000원짜리가 될 것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선상에서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거는 이 공시하고 나서 이후에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시장 또는 효율적 시장이었다면 이미 주가는 16,000원 형성돼 있을 것이고, 그럼 아까 만만큼 부채 발행한 걸로 자사주 매입할 때 한 주당 얼마? 16,000원에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250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4번으로 자, 자본구조 변경한 후의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표현 자본 비용. 자, 우선 자기자본 비용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야? 순이익이야. 순이익을 자기자본 가치로 나눠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공식, 단 수정 이론이기 때문에 법에서 포함된 공식 활용하셔야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자본구조 변경 후의 순이익이야. 아까 영업이 2,000이었죠. 그 다음에 이자와 세금 빼야 되죠. 자, 이자를 6%의 부채 많이야. 그럼 이자 600, 그 다음에 세금 40% 차감해야 돼. 그래서 그 순이익을 아까 자기자본 가치까지 구해놨죠. 총 16,000에 부채만 자기자본 6,000이야. 이 기업가치가 그 중에 부채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자기자본이 16,000인 거예요. 아, 자기자본이 6,000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주주 연간 순이익을 자기자본 가치 6,000으로 나눠서 자기자본 비용 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에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죠. 자, 아까 부채 없을 때 로 10%였죠. 더하기 로 마이너스 KD, 로 10%, 부채 이자율 6%, 1 마이너스 법인세 1 마이너스 0.4, S분의 B, S분의 B 방금 확인했네요. 자기자본 6,000, 부채만. 이건 항상 같은 것이다. 다만 무관련을 할 때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애매한 공식을 쓰는 게 안전하다. 왜? 요 식에서는 요 부채 금액이 필요한데, 요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에 공식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가급적 애매한 공식을 이용해라. 그 다음에 가중표현 자본 비용. 가중표현 자본 비용도 대개 이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그냥 정의대로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라. 세후 타인 자본 비용 부채 6%에 세율 40%. 자기자본 비용 방금 확인했네요. 14%. 그 다음에 16,000 중에 부채만 자기자본 6,000, 16,000에 부채만 자기자본 6,000 가중 평균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애매한 공식 쓰면 사실 계산은 훨씬 빠르죠. 로에 1 마이너스 법인세율 V분의 B, 1 마이너스 세율 40%, V분의 B 16,000에 만이죠. 결과는 당연히 같아요.